자, 오늘 이제 명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명제라고 하는 단어는 좀 되게 좀 그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나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딱 기억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일단 명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명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다시 뭐라고? 참 또는 거짓을 뭐 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거긴게를 명제라고 부를 거야. 됐죠? 선생님이 여기다 그 문장을 한 이렇게 8개 정도 써봤어. 일단 첫 번째 하나씩 해보자. 2는 4의 약수이다. 이거 명제니 아니니? 명제죠. 그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다. 명제야? 명제죠. 그 다음 B가 오는가? 명제예요? 명제 아니죠. 이거 뭐 참고짓을 뭐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되게 쓸데없는 말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한 문제씩 풀어라. 명제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은 식물이다. 명제죠. 됐어? 그 다음에 2 더하기 4가 5보다 작아요. 명제입니다. 됐어? 참 아름답구나. 명제 아니고 x 더하기 5는 7이다. 명제 아니죠.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명제라고 했어.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얘네들만 명제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명제의 종류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는 일단 얘는 명제고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 2개, 앞에 2개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뒤에 2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명제가 되는 거고 거기 있는 걔네들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제를 지칭하는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P, Q, R, S 이런 식으로 땡땡땡땡 해가지고 저기는 저 명제는 쟤예요. 제 명제는 쟤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마치 함수처럼 fx는 뭐예요? 라고 나타내는 것처럼 P라는 명제는 2는 4의 약수이다 라는 게 P라는 명제예요. 이런 식으로 P, Q, R, S를 통해서 우리 명제를 나타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명제예요. 어렵지 않죠? 오늘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명제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 명제와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조건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어? 다시 X값. 여기서는 꼭 X일 필요는 없어. 어떤 미지수에 따라 그 참, 거짓이 바뀌는 그런 문장이나 식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더하기 5, 아까 했던 거죠. x 더하기 5가 7이에요 라고 한다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지? 그러니까 x가 2였으면 참인 거고 x가 2가 아니었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뭐야? x는 2의 배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x가 실제로 2나 4나 6이나 이런 애였으면은 참이 되는 거고 1이나 3이나 5 이런 애였으면 거짓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x는 10과의 서로소인 자연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거짓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니까 참이 되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x 더하기 5가 7보다 작아요. 이것도 여전히 명제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조건은 보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PQRS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PX, RX, QX, 뭐 SX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조건이에요. X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X 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됩니다라고 해서 여기다 X라는 표시를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X를 많이 달고 다니고 얘가 만약에 T일 수도 있어. T일 수도 있어. 근데 보통 X를 달고 다니고 X를 하도 많이 달고 다니니까 그냥 X 생략해서 얘는 그냥 PQRS다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지금 PQRS처럼 이렇게 쓰고 얘도 PQRS처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다, Q다, R이다, S다 이거 가지고 지금 명제인지 조건인지 구분할 수 없어. 실제로 그 내용을 봐서 너희가 그 자체로 참거짓이 판단이 된다면 명제가 되는 거고 됐어? 그다음에 그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뀐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정식이나 부등식들은 전부 다 뭐였던 거야? 조건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항등식이나 절대부등식 이런 것들은 뭐였던 거야? 명제였던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잖아.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명제, 조건 이 두 가지를 일단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참이 되는 게 중요하겠니? 거짓이 되는 게 중요하겠니? 당연히 참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 그럼 거기는 걔를 가지고 진리집합 이렇게 부르거든. 됐어?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진리집합이 있어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되나요? 그럼 여기서 지금 PX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보통 라지 P로 표현을 하게 되고 라지 P는 뭐가 된다?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나요? 그래서 얘는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니까 그 진리집합 P는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집합은 결국 뭐라는 소리니 얘들아? 진리집합은. 뭐 방정식이었다면 방정식의 해집합이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부등식이면 부등식의 해집합이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QX. 여기 얘는 10과 서로소인 거.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되게 많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집합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잘 봐봐. 우리가 집합의 표현 방법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법. 에서 총 몇 가지를 배웠었지? 총 3가지를 배웠었잖아. 첫 번째 원소 나열법, 그다음 조건 제시법, 그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두 번째 게 뭐였어? 조건 제시법에 나오는 그 조건이 이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된 게 결국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다라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세요. 내가 얘를 P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X바 해가지고 X 더하기 5는 7입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집합의 표현 방법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당연히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딱 어떤 관계냐면 이 조건과 조건의 진리집합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은 그냥 진리집합을 나타냈던 거.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나타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조건이라는 건 이런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제 조건에 대해서 좀 다시 자세하게 생각해 보죠. 조건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는데 두 개의 조건을 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 P라는 조건은 X는 2의 배수고요. Q라는 조건은 X는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P 또는 Q라는 문장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P 또는 Q라는 문장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는 이 문장을 다시 써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는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이 문장은 얘들아 명제가 되는 거니 조건이 되는 거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이걸 한번 생각해봐. P 또는 Q라고 만들어진 저기는 저 문장은 뭐가 될까? 하나의 조건이 돼버린 거야. 그지 아니? 왜? 이 문장을 만족하는 X값, 그러니까 얘는 X값이 다시 X값에 따라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테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뭘로 연결이 돼버리면 또는으로 연결이 돼버리면 다시 조건 두 개가 또는으로 연결되면 그거는 하나의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됩니다? 마찬가지로 P 그리고 Q 이렇게 해서 조건 두 개를 내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버린다면 얘는 X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입니다 라고 해서 얘도 여전히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됐어?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P 또는 Q라고 하는 거에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당연히 P 합집합 Q가 되겠죠. 왜? P 또는 Q가 되는 거니까. 그지? P만 만족하거나 Q만 만족하거나 둘 다 만족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게 될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진 P 그리고 Q 이렇게 만들어진 저 조건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됩니다? P 교집합 Q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다시 여기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종합해 보자. 일단 우리는 지금 최초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명제랑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다시 명제랑 조건을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명제는 뭐라고 했어? 그냥 그 자체의 문장이나 식으로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했고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 문장이나 시간에 들어있는 X값에 따라서 걔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면 걔는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건에서 중요한 거는 거짓이 되는 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참이 되는 애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란 건 항상 진리집합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진리집합은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 또는 Q라고 하는 것. 두 개의 조건을 하나의 뭘로 묶어버리면 문장으로 묶어버리면 됐습니다. 두 개의 조건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버리는 걔도 하나의 조건이 되고 그 녀석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을 하나 그리고로 묶어버렸어. 그럼 걔는 진리집합이 교집합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명제와 조건에서 명제인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1년은 12개월이다. 맞죠? 참인 명제. 그 다음에 짝수인 소수는 없다. 틀렸죠? 얘는 뭐야? 거짓인 명제. 참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도 여전히 명제. 됐나요?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좋다. 안 되죠? 명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 x제곱은 1이다. 이거는 조건이죠. 그 다음에 얘도 2 더하기 3은 6이다. 얘는 거짓인 명제. 그러니까 얘는 기역, 디귿, 리을. 여긴 얘가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니은은 조건이었고요. 미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였어. 이런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달래.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냥 1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니까 거기서 소수인 거를 골라서 써주면 되니까 2와 3과 5와 7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P, 여긴 요 녀석의 진리집합 또 P라고 할까? 얘는 지금 뭐야? 요거 부등식 풀어보면은 x-4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x의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몇 사이가 되는 거야? 4 사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4가 되겠죠? 라고 하면 큰일 나. 알겠죠?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였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걸 만족하는 x값들은 실제로 1, 2, 3밖에 없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4도 있죠. 이거 3이 왜 빠졌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집합을 항상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식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정확하게 관찰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부정이라는 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할게요. 알겠죠? 부정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부정은 여기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자, 봐봐. 지금 선생님이 또 문장을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문장 몇 개를 이렇게 넣어놨거든. 한번 찬찬히 읽어보자. 4는 2의 배수입니다. 이거 명제야 아니야? 명제죠. 좋아요.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x는 2의 배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명제니 아니니? 명제 아닌가요? 명제인가요? 한번 생각해봐. 저 문장 자체로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를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않니? 봐봐. 모든 x가 2의 배수라고 하고 있어. 근데 모든 x는 2의 배수가 아니잖아. 2의 배수인 것도 있고 2의 배수 아닌 것도 있잖아. 근데 모든 x가 2의 배수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해돼요? 얘는 거짓인 거야. 됐나요? 다시 봐봐. 앞에 이런 수식어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하죠. 모든 x에 대해. 그러니까 x라는 값을 가지는 애들은 전부 다 2의 배수인가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중이잖아. 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x는 2의 배수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명제니 아니니? 여기서 어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수학에서 어떤이라는 말은 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하여 x는 2의 배수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2의 배수가 되는 x값이 하나라도 있나요? 이런 뜻이야. 됐어? 2의 배수가 되는 x값은 2도 있고 4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런 애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얘는 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어? 다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아니라 이제 거의 뭐야? 말장난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 이해돼야 안 돼? 이거 좀 이렇게 좀 거부감 드는 사람 손.
아, 그래요. 거부감이 좀 들어요. 다시 이 거부감을 한번 없애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각해볼게. 얘들아,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열 몇 명이 앉아 있잖아. 내가 여기서 모든 학생들은 남자예요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봐.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판단할 수 있잖아. 이유는 뭐야? 여자인 학생들도 있거든. 됐어?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네요 라고 말했어.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그러니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그냥 자연수 전체 집합이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쳐보자.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x는 2의 배수인가요? 그러니까 x는 다 짝수인가요? 모든 자연수들 중에서 x는 짝수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걔는 모든 x들이 다 짝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명제가 되는 거고,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제 거부감 좀 사라졌나요? 여전히 좀 거부감이 있죠. 그렇죠? 다시 그냥 정확하게 딱 생각을 해요. 이게 이 문장 자체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얘가 이 자체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뭐라고? 명제라고. 됐어? 이 문장,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명제가 돼. 얘도 명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오, 얘는 조건이네, 명제야. 이게 조건이죠. 단순하게 x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얘는 뭐야? 2일 때, 4일 때, 6일 때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얘는 그냥 이 자체로 모든 x에 대하여라는 수식어를 어디에다가 하나의 조건에다가 달아버렸어. 맞아요? 이런 수식어를 달아버렸어. 이런 수식어를 달아버리니까 여기는 얘는 갑자기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건에다가 저런 수식어를 달았더니 거긴 걔는 뭐가 된 거야? 갑자기 명제로 바뀐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한번 잘 봐봐. 다시 어떤 x에 대해서 얘는 2의 배수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봐봐. x가 4의 배수이면 x가 2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4의 배수인 애들은 모조리다 뭐야?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도 뭐야?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됐나요?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명제의 종류를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로 지금 구분하려고 지금 이렇게 써준 거야. 됐어? 명제라고 하는 게 갑자기 봐봐. 여기는 얘네들은 전부 다 명제야. 근데 옆에 있는 요 녀석은 뭐야? 조건이잖아. 그지? 이 조건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썼지. 이 조건을 여기다 갖다 그대로 썼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이 무려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죠. 됐어? 그러니까 조건 하나 있고, 여기 조건 하나 있고, 여기 조건 하나, 조건 하나, 조건 하나, 조건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게 조건 하나들이 있으면 잠깐만요. 다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명제라고 하는 거는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나 식도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하나의 조건, 예를 들어서 조건을 이 녀석의 조건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조건, px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라고 말하면 여기는 얘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돼버려 갑자기.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갑자기 명제로 바뀝니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px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여전히 뭐야? 명제로 바뀌어버려. 됐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px이면 qx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도 갑자기 명제로 바뀌어버립니다. 됐나요? 그래서 조건이랑 명제를 정확하게 너희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필요하다고 했잖아. 왜 그랬을까? 헷갈려서 그런 거야. 알겠죠?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주고요. px 또는 qx야. 이렇게 줬어. 그럼 이건 명제니 아니니? 명제입니다. 그죠? 왜? px 또는 qx 요거 자체가 하나의 뭐였어? 효리나? 이게 뭐였어? 하나의 조건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에다가 조건을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는 걔는 뭐가 된다고? 명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제 그런 식으로 명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명제는 총 이렇게 세 개의 종류가 있어. 요런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명제가 있고 요런 명제가 있습니다. 됐어? 다시 명제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런 명제는 너무 쉬운 명제, 그냥 주는 명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샤프예요. 여기는 얘는 리모컨입니다. 여기는 얘는 지우개예요. 이건 다 명제 중에서도 너무 쉬운 명제. 거긴 걔를 선생님은 그냥 생명제라고 불러요. 알겠죠? 생명제는 너무나 쉬운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 여기는 얘는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얘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입니다.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명제의 종류는 총 저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생명제랑 그 다음에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명제들이 있어요.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명제들이 있어요. 잘 봐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집합을 배우고 와서 지금 명제를 배우고 있잖아. 됐어?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명제가 중요한 거야? 조건이 중요한 거야? 사실은 조건이 중요한 거겠지. 이유는 뭐야?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진리 집합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집합을 가지고 장난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명제야. 이 단어의 이름은 명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제가 중요하겠니? 아니면 얘네들이 중요하겠니? 얘네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집합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녀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제,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 녀석이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구분을 해보자. 조건에는 그냥 PX, QX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P 또는 Q 혹은 뭐 P 그리고 Q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얘네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에서는 전부 다 뭐야? 진리집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를 P랑 Q라고 한다면 얘는 P 합집합 Q가 되고 얘는 P 교집합 Q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다시 여기까지가 딱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문장이나 식을 보면서 거기가 명제인지 조건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면 좋겠다. 알겠죠?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조건에 좀만 더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부터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부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 부정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해요. 부정.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 대부분이 뭐야? 네거티브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 정할 수 없어요.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뭐에 많아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부정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수학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게 네거티브로 쓰이는 게 지금 이쪽 단어. 어떤 조건의 부정, 그다음 명제의 부정 이런 거거든. 근데 명제의 부정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봐. 여기는 요거는 흰 분필입니다. 참인 명제. 됐죠? 그런데 얘를 내가 부정해 볼게. 얘는 흰 분필이 아니야. 라고 내가 말했어. 그럼 거기는 걔는 뭐야? 거짓인 명제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뒤에다가 아니야 이렇게 붙여주면 거기 걔는 부정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는 그 아니야 했을 때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면 여기는 부정한 명제는 당연히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애시당초 내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자꾸만 샤프라고 우기고 있어 라고 해봐. 여기는 얘는 샤프예요.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였잖아. 됐어? 그럼 거기는 걔를 부정해봐. 그럼 얘는 샤프가 아니야가 되는 거잖아. 샤프가 아니야는 또 뭐가 돼? 참인 명제가 되지. 이해돼?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그 명제가 참이었다면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는 거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었다면 그 명제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다시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 지금 PX랑 QX가 있어. 했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을 한번 부정해보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하냐면 표기를 할 때 부정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아니야 하면 어때?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부정의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얘가 PX가 아니야 이런 느낌의 기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얘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얘는 not PX, not P야 이렇게 읽어. 알겠죠? 이건 장난이었고요. 그냥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 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명제를 조건을 부정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을 각각 부정해주면은 not px, not q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의 진리집합들은 뭐가 될까, 얘들아? 자, 어떤 조건이 있었어. 그 조건을 부정했어. 그럼 조건을 부정한
그 부정한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얘의 진리집합이 P였다면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될 게 분명하죠. 걔가 아니야의 뜻이 여집합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진리집합이 얘였다면 얘 부정한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다? Q 여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 Q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보자. P 또는 Q라고 하는 요 녀석이 있었어. 요 녀석이 있었어. 여기는 요 녀석을 부정하고 싶은 거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싶은데 얘를 부정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아니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일단 먼저. 오케이? 요 녀석이 아니야라고 해주면은 얘는 뭐야?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이 아니야 하니까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얘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얘에 해당하는 게 P가 아니야, not P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얘에 해당하는 게 not Q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어? 그리고가 되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부정하잖아? 그럼 거기는 걔는 not P 그리고 not Q로 바뀌어버려요. 다시 또는을 부정하잖아? 그러면 그리고로 바뀌어버려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여기도 생각해봐. P 그리고 Q를 지금 P 그리고 Q를 부정하고 싶어. 그럼 여긴 얘를 먼저 부정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긴 얘를 그러니까 여집합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얘는 뭐가 되겠어? not P 또는 not 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뭐를 하면 P 그리고 Q를 부정하게 되면은 not P 또는으로 바뀌어요. not P 또는 not 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조건은 부정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 조건의 부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지금까지 하는 건 그냥 약속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생각하겠어요.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그 약속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생각해 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놨어. 봐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만약에 P라는 게 X는 2의 배수, Q라는 게 X는 3의 배수였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서 P의 진리집합은 2, 4, 6이 될 거고 Q의 진리집합은 3, 6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뭐가 궁금해? not P가 궁금해. 그러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야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얘는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 되면서 1, 3,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not Q, 3의 배수가 아니야가 되는 거니까 Q의 여집합이 되면서 1, 2, 4, 5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P 또는 Q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P 또는 Q는 P 합집합 Q가 되면서 됐죠? 결국 얘는 2, 3, 4, 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P 그리고 Q는 뭐가 됩니다? 여긴 얘는 6밖에 없어요. 겹치는 건 6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not P 그리고 not Q는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뭐 한 거야? 부정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not P니까 P의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되면서 저기는 제 여집합이 되면서 1,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not P 또는 not Q. 여기는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면서 1, 2, 3, 4,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부정한 거니까 이 녀석의 여집합이 되니까 이 녀석의 여집합은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정신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정신 없을 것 같지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얘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다 알고 그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쉬운 단원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 이제 명제 다시 명제로 돌아왔어요. 명제 생명제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거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있고 그다음에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명제가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P가 2는 4의 약수이다 이런 게 있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 얘는 생명제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참인 생명제. 거긴 걔를 부정하게 되면 not P다가 되는 거고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게 만약에 2 더하기 4가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Q라는 명제가 있었다고 쳐보자. 다시 명제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으니까 부등식도 여전히 하나의 명제입니다. 알겠지? 여기는 당연히 거짓인 명제가 되는데 not Q예요 라고 한다면 얘가 작아요였으니까 크거나 같아요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작지 않아요니까 크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2 더하기 4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거짓은 부정하면 참이 되고 참은 부정하면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생명제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됐어? 결론.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되게 재밌는 주제야. 잘 들어봐. 이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봐봐. 다시 한번 말할게.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몇 명이, 열 몇 명이 앉아 있잖아.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입니다. 참인 명제죠. 아닌가? 참인 명제 맞죠? 그지? 근데 거기 있는 걔를 부정해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걔를 부정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 아니야가 될까? 이렇게 말해볼게. 다시 잘 봐봐. 그러면 얘기를 좀 바꿔서 생각해보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볼게. 모든 학생은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거기 있는 걔는 뭐야? 일단 거짓인 명제죠. 그랬어?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부정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든 학생은 남학생입니다. 라가 돼버리지. 맞아? 그냥 생각하면. 그럼 걔도 또 거짓이네. 그럼 안 되잖아. 어떤 명제가 있으면 거기 있는 걔를 부정했을 땐 그거 뭐가 돼야 돼?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걔를 부정했을 때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랬어? 근데 지금 봐봐.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야 라고 했을 때 걔가 거짓이었어. 그러면 거기 있는 걔를 부정했을 땐 참이 돼야 되는데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야. 여학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얘도 또한 여전히 뭐가 돼? 거짓이 돼버리지. 이유가 뭘까? 모든에 대해서 거기 있는 걔를 부정한 결과가 모든이 아니란 소리야. 오케이? 다시 잘 봐봐. 여기서 만약에 수학 시험을 봤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모두 다 100점이었다고 쳐보자. 됐어? 모두 다 100점이었어. 그래서 내가 모든 학생은 다 100점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이건 참인 명제가 맞잖아. 됐어? 근데 봐봐. 여기서 만약에 딱 한 명이라도 걔가 100점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봐. 됐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명이 딱 100점이 아니었는데 거기 있는 그 상황에서 모든 학생은 100점이야 라고 말하면 당연히 거짓이지. 그럼 걔를 부정하면 100점이 아닌 애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가 되고 그게 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을 하게 되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갑자기 어떤의 의미로 바뀌어버려.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안 돼요.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야 라고 말했을 때 거짓인 명제잖아. 거기 있는 걔를 부정하면은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야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럼 걔도 참이잖아. 됐어? 그럼 거짓에서 참으로 정확하게 딱 바뀌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 지금 이렇게 줘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잖아. 이거 참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가 참인 거 맞는데 얘를 부정하면은 얘는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아요가 됩니다. 됐어? 근데 어떤 x라도 여기다 집어넣었어.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얘가 실수값이라면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걔의 부정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됐어?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건 당연히 거짓인 명제죠. 이해되니? 다시 여기는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거는 뭐가 된다?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 얘를 부정해보자. 얘는 뭐가 돼?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이거는 어때? 참인 명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고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번째 명제. 그러니까 생명제는 너무나 쉬운 명제였고요. 모든과 어떤이 있는 여기는 요 명제는 그 부정하는 게 어때? 좀 빡센 느낌이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다시 참이 되면서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x에 대해서 not px가 여기는 요 녀석을 부정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됐어?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부정한 결과는 모든 x에 대해서 not px입니다. 이게 저 녀석을 부정한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 정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제 질질 끌었던 것 같아. 됐어? 다시 오늘 배웠던 걸 총 정리해봐. 너희가 이제 오늘 배웠던 개념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오늘은 명제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명제가 뭔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뭔지를 배웠어. 너희들은 명제랑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얘는 그 자체로 뭐라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고 조건이라고 하는 건 x값에 따라 걔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됐어?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또는이나 그리고로 묶어버리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조건을 모든 에다가 집어넣고 어떤 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걔는 명제가 됩니다. 됐나요? 다시 조건을 모든 에다가 집어넣고 어떤 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걔는 명제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조건을 부정하고 싶어요 얘들아. 조건을 부정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야 달아주면 되는 거니까 진리집합이 여집합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명제를 부정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명제가 그냥 명제가 참이었다면 걔를 부정한 건 당연히 거짓이고 여기는 요 녀석이 거짓이었다면 부정한 게 참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px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명제를 부정하면은 모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를 억지로 그냥 외우려고 모든은 어떤 으로 바뀐댔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애들이 다 만족한다라는 거는 안 되는 애가 한 명도 없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를 부정한다는 건 안 되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가 걔를 부정한 결과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x는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 걔가 부정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px 얘가 부정돼. 어떤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한다는 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었다는 소리잖아. 거기는 걔를 부정하면은 모두 안 돼요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부정되면 얘가 되고 요 녀석이 부정되면 얘가 된다라는 그 원리를 너희가 완전히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얘가 그냥 당연한 녀석이 돼야 돼. 이걸 외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외우게 되면 이제 막 헷갈려요. 어떤 친구도 있냐면 이걸 부정하면은 어떤이라고 모든은 어떤이라고 해서 얘만 바꿔.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그냥 px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외운 거야. 그지? 이 의미 자체를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외우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틀리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not p가 붙어야 되겠죠. 그걸 부정한 결과가 될 테니까. 선생님 기상 시간이네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은 이제 봐봐. 여기는 요 녀석 하나 남겨두고 있잖아. 요 녀석 하나 남겨두고 있어.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것만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건데. 요 녀석 이게 가장 중요한 애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좀 봐봐. 얘를 부정하는 건 사실 되게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조건이 몇 개나 달려 있어? 2개나 달려 있지. 그럼 저기는 쟤를 부정한다고 했어요. 저 2개의 조건을 다 부정해야 될까? 하나만 부정해야 될까? 이거부터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는 쟤를 부정하는 거는 수학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저기는 저 명제를 부정하는 거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얘는 홀로 부정이 없어요. 됐어? 대신에 부정이 없어서 되게 좋아했더니 갑자기 부정 대신에 역이라는 거랑 배우라는 거 2개를 얘는 공부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는 뭐냐면 px이면 qx이다라는 이 명제. 2개의 조건으로 이어져 있는 저 명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문제 좀 풀어보고 와서 저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P면 Q다 꼴 명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케이? 그럼 앞에서 배웠던 명제, 그 유형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써봅시다. 유형 1번. 명제인 것을 모두 골라라. 생 명제들을 준 것 같아. 소수이다. 참 명제. 그죠? 11은 10에 가까운 수이다. 이건 명제 아니죠. 장미꽃은 아름답다. 명제 아닙니다. 16은 3의 배수다. 명제. 거짓인 명제가 되겠네. 그죠? 요거는 조건이 되겠죠. 됐습니다. 넘어가. 생명제는 선생님이 별로 할 얘기가 없죠. 다음.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 여기는 요 녀석의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오케이? 요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은. 그럼 저기는 저 녀석의 부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0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지? 근데 여기는 이 조건과 완벽하게 똑같은 녀석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은 뭘까? 여기는 A는 B는 C라는 거랑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 녀석이잖아. 나중에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배워요. 동치라고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완전 똑같은 조건. 이 녀석을 부정해도 괜찮지 않니? 됐어? 쟤를 부정하나 쟤를 부정하나 똑같을 거야. 왜? 저거랑 저건 똑같은 애니까. 괜찮죠? 그럼 이 녀석은 뭐야? A, B, C가 모두 같아요. 이런 얘기죠. A, B, C가 모두 같아요니까 거기는 걔를 뭐하면 부정하면 어떤 애는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라도 다릅니다. 하나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도 조금 더 해석이 들어가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문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문장이나 식을 보고 있는데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고 있는 거지 그 문장만 보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넘어가고요. 진리집합 얘기 다 한 것 같아. 여기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여기는 이 녀석 진리집합 구하고 진리집합 구해서 합집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P면 Q이다 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유형 4번은 하지 않아. 오늘은 하지 않아. 숙제로도 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P면 Q이다 꼴의 명제 5번도 하지 않습니다. 6번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7번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8번은 합니다. 오케이? 8번으로 먼저 가봅시다. 자, 다음 보기에서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모든 실수, 모든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더하기 6이 0보다 작나요? 아니죠.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보다 큰가요? 이건 참이죠. 왜? x제곱 마이너스로 해도 되고 이게 마이너스 뭐야?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으로 생각해서 x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4분의 3을 더해주면 얘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요.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다 근으로 가는 2차 부등식이니까 얘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성립하나요? x에 0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성립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맞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보다 작나요? 를 물어보고 있어요. 안 되죠. x값이 양수였다면 두 개는 같아질 게 분명하고 x값이 음수였다면 맞아? x값이 음수였다면 얘가 오히려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실수에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얘는 거짓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그 부정이 참인 명제를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부정이 참인 명제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도 되겠어? 이 명제가 거짓인 거. 이 명제가 거짓인 걸 골라주세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됐습니다. 물론 얘를 내가 실제로 부정을 한 다음에 거기는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도 괜찮을 거고 저긴 제일 그 자체로 제가 거짓인 거를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어?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하나요?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x-1 전체 제곱이잖아. 0보다 작잖아. 안 되잖아.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현재 거짓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정은 당연히 참이겠네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나요? x에 0만 넣어도 성립하죠. 이건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부정은 거짓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는 요 녀석을 한번 부정을 해보자. 실제로 부정도 한번 해보자. 실제 부정해보면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이 1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 됐나요? 어떤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성립하나요? 를 한번 생각해봐. 안 되죠. 그치? 왜? 그냥 여기다 2만 넣어도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넣어도 지금 1보다 크잖아. 그지? 모든 x에 대해서 제가 다 성립한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 부정한 건 거짓이었어. 그죠? 부정이 참인 걸 원했던 거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부정을 한 다음 걔의 참거짓을 판단해도 되고 그냥 이 명제 자체로 참거짓을 판단한 다음에 걔가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해서 여기 성립합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y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니죠. 여기는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은 얘가 2가 되니까 두 개 서로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니까 그 부정은 참이 되겠지. 답은 1번,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명제 역 9번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9번 하지 않고요. 10번. 11번 하지 않고 12번 하지 않고요. 10번도 하지 않고요. 10번이 뭐였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쭉 넘어 14번도 하지 않고요. 13번은 뭐였어? 13번도 하지 않고 14번 건너뛰고 15번 건너뛰고 16번 건너뛰고 이 뒤로는 안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할 게 별로 없네요. 그죠?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오늘 좀 가볍게 얘기가 했어.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만 일단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된 거야.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원래 설명하려다가 못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잠깐 꺼내 본다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케이? 다시 쭉 가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PX는 QX이다. PX이면 QX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어. 그럼 거기는 걔가 하나의 명제가 된다. 아까 뭐 했었냐면 X가 4의 배수이면 X가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4의 배수였다면 걔는 당연히 2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 얘는 참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조건 하나 달아놓고 또 조건 하나 달아놓고 걔를 2면 2다로 연결해 버리잖아. 그럼 그렇게 돼 있는 문장은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고 그 명제가 가장 특별한 명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서 다루고 싶은 명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오늘은 그냥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만 알고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시간부터 진짜 중요한 P이면 Q이다 꼴. 얘를 P이면 Q이다 꼴 이렇게 말하고 기호로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케이? 이 녀석이 명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알겠죠? 내일이네 바로 내일. 그죠? 됐어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